엄청나게 수납을 많이 넣었어요. 5단 서랍으로 구성을 했어요. 팬트리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서랍이 7개, 용도별로 쓰실 수 있게 일부러 서랍을 다 섹션화 시켜서 나눠놨어요. 수입 벽지예요. 잘 모르세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안 비싸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현장 소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34평의 반포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고객님께서는 홈파티를 즐기시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씩 공간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현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30평대 3베이 아파트의 현관이 현실적으로 넓지가 않거든요.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공간이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데 좀 주안점을 뒀어요. 벽과 장, 바닥까지 톤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 전신 거울인데 기능적으로 나가기 전에 옷단장 하기도 좋고, 이 댁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꼭 중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중문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보통 중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유리인데 유리 사이에 패브릭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텍스처를 여기서도 포인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톤은 다 전반적으로 맞췄는데 약간의 포인트로 텍스처감을 살짝 주면서 은은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문을 열면 바로 이 벽이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사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좀 밋밋하게 느껴지거든요. 늘 시각적으로 관전 효과라든지 대비감을 주면은 입체적이고 서사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데 재질이 뭐예요? 이거 필름이에요. 요즘은 그 인테리어 필름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사실 박판 타일이라든지 대리석 같은 자재들은 실제로 집에 적용을 하면은 인테리어 전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급스럽긴 하죠. 그 대안으로서 필름을 이용하면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몰딩도 싹 없애면서 이렇게 묵직한 느낌도 꽤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안쪽은 또 되게 밝네요. 가끔 이렇게 다크한 마감재를 벽에 쓰는 걸 두려워하시는 고객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 집이 어두운 게 아니고 꺾어서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화사한 거실로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로 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30평 치고 되게 큰 것 같아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층고가 대부분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최대한 확장감을 주는 게 집이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레이아웃을 짜거나 마감재 배치를 할 때 최대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원래는 입구에 있던 이 벽이 저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쭉 연장이 돼서 여기까지 벽이 있었거든요. 냉장고가 이 벽 뒤편에 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벽이 이 복도를 막고 있어서 거실이 좀 더 좁아 보이는 것도 있고, 심지어 주방까지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벽은 과감하게 다 철거를 하고 지금 보이시는 커다란 아일랜드를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파트에 보면 복도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교차로처럼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안방으로 연결되는 커다란 복도, 왼쪽으로는 저 작은 방들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 양쪽 끝에 거울을 배치해서 이 복도가 굉장히 깊어 보이고 길어 보이게끔 연출을 했거든요. 시선을 어디에 두어도 답답한 게 없이 피감이 생기니까 집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닥과 벽을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맞춰놨거든요. 한 공간에 너무 다양한 색깔이나 패턴이 있었을 때 산만해 보이거나 시선이 좀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벽을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몰딩들을 다 없애서 무몰딩, 무걸레바지 시공을 하고, 돌출된 게 없이 깔끔하게 TV가 매립될 수 있게 대형 텔레비전도 벽에 1:1로 깔끔하게 매립을 했어요. 벽지가 아니에요? 벽지를 하면 걸레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걸레바지라든지 이런 몰딩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층고가 더 좁아 보이기도 하고 군더더기가 많이 보여서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걸레바지까지 없앴어요. 천장이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맞추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마감재는 필름, 어떤 거는 타일, 다 다른 마감재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톤이 일치될 수는 없어요. 미리 선정한 마감재를 우리가 실제 시공할 각도대로, 눕혀서 시공하는 건 눕혀서, 세워서 시공하는 건 세워서, 자연 채광에서도 비춰보고 노란 조명에서도 비춰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 조화가 돼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바닥은 어떤 걸로 시공 들어간 거예요?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전체 인테리어를 싹 계획할 때 고객님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타일로 할까, 마루로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굉장히 다른데, 타일로 했을 때는 좀 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 마루로 했을 때는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살짝 커튼을 열어보면 도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안방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에요. 이런 문들을 히든 도어 같은 걸로 깔끔하게 벽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정면에 보이는 이 커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게끔 연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때는 천장 공사를 좀 주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커튼 박스를 니은자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출을 했어요. 커튼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런 커튼 계획이라든지 구성도 처음에 인테리어 마감재 선정할 때 함께 같이 고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댁 같은 경우에 거실이 굉장히 화사하게 연출됐으면 하는데 패브릭 커튼이 묵직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갑자기 집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다 전동 커튼을 많이 사용하세요. 리모컨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전동 커튼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거나 닫을 수 있거든요. 하늘하늘한 커튼을 두 겹으로 시공해서 빛의 차단 정도도 조절하면서도 기능적으로도 쓸 수 있게 은은하게 연출을 했어요. 이런 구조의 아파트 레이아웃이 꽤 많을 거예요. 여기는 철거할 수 없는 기존에 있는 내력벽이고, 거실의 사이드에 있는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 보통은 확장 옵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알코브 같은 공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제가 촬영했던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아이들이 책 같은 거 볼 수 있게 평상형 책장을 제가 제작해 드렸었거든요. 이 댁 같은 경우는 라운지처럼 사용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 소파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집에 모자란 수납 공간도 이 제작 소파 밑에 서랍으로 해결을 할 겸 소파를 따로 이 거실 가운데 안 놔둘 수 있어서 거실 자체를 굉장히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벽등도 너무 예쁜데 저런 것도 다 계산하고서 시공이 들어가네요. 벽등은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벽등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조명인데 너무 이 댁이랑 찰떡같이 어울릴 것 같아서 고객님한테 추천드렸던 벽등이거든요. 이 벽면에 다른 게 막 붙어있고 또 벽등이 있으면 이 예쁜 게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 벽등을 따로 킬 수 있는 스위치는 이 반대편 벽으로 만들었어요. 한 벽에 벽등도 있고 스위치도 있으면 직관적일 수는 있는데 산만해 보이거든요. 시선을 어디에 두었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계획하는 편이에요. 엄청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객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는 있어요. 조명 계획을 어떻게 하냐가 이 집안의 전체적인 무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저는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커다란 하나의 메인 조명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도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커튼박스 뒤쪽으로는 그 간접 조명을 기본적으로는 다 배치하고 보여드렸던 벽등, 지금 이 거실의 천장에 있는 마그네틱 레일,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이 마그네틱 레일로 커버가 안 되는 공간에 동글동글한 다운라이트를 매립을 해서 전체적인 조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가장 조도를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마그네틱 레일인데요. 이 마그네틱 레일은 빛 온도 조절도 되고 밝기 조절도 돼서 분위기에 따라서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하얀색 라이팅을 쓰고, 밤에 바 같은 무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란색 조명으로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밝기 조절까지 돼요. 이 벽은 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트레버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리석이 있는데 약간 구멍이 뽕뽕뽕 나 있으면서 가로의 결이 굉장히 유려한 대리석 돌이거든요. 사실 대리석이 약간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실제로 가정집에는 대리석에서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타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트레버틴 패턴의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방은 모든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미성도 중요하고 기능성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아일랜드를 만들고, 대신에 이 아일랜드가 늘 깔끔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구석구석 정말 열심히 짜드렸어요. 주방 레이아웃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기에 기역자 싱크대가 있고 상부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에 사실 수납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주방을 그냥 키 큰 장으로 다 구성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수납을 이 키 큰 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개수대 위에 있는 이런 상부장도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키 큰 장이랑 완전 1대1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 볼륨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정리정돈이 안 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이 단차를 1대1로 맞추고, 대신에 가운데 선반을 만들므로써 큰 덩어리 안에 작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선반 구성을 했어요. 조명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접 조명을 업라이팅으로 써서 디캔더라든지 와인잔 같은 걸 놨을 때 이 자체가 하나의 연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특히 이 아일랜드 바나 식탁에서 다이닝을 즐기면서도 이 개수대를 봤을 때 이 아래 지저분한 것들은 최대한 좀 잘 안 보이고, 위쪽으로 시선이 탁 뺏기면서 마치 우리가 좋은 바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부분의 연출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조명은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도도 조절도 되고 해서 물 묻은 손으로도 얼마든지 끄고 킬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이 싱크볼 같은 경우는 아티잔에서 나온 제품인데 우리나라 제품들이에요. 스테인리스 두께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거위목 수전을 썼을 때 물이 많이 튀면서 주변으로 튀어나가는데 엠보 처리가 돼서 콰이어트 기능이 좀 있어요. 깊은데도 불구하고 물튀김이 많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그런 싱크볼로 적용을 했어요. 아일랜드 밑에 다 수납장인 거예요? 이 밑에 하나하나 수납 구성을 서랍이 지금 벌써 7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가장 자주 쓰는 접시들, 작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구석구석 용도별로 쓰실 수 있게 일부러 서랍을 다 섹션화 시켜서 나눠놨어요. 여기는 인덕션 자리인데 요리를 하는 공간이니까 이 인덕션 서랍을 열면은 자주 쓰는 조리 도구들을 배치를 하고 이 아래는 가장 자주 쓰는 냄비나 접시, 프라이팬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깊은 서랍을 짜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덕션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많이 요리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각종 조리할 때 필요한 자주 쓰는 양념들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양념 서랍을 왼쪽에 배치를 해드렸어요. 개수대 양쪽 옆에도 엄청나게 수납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식자재들을 꺼내서 쓸 수 있게끔 5단 서랍으로 구성을 했어요. 라면, 국수, 파스타면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깊은 서랍을 넣었어요. 제일 윗칸만 빼고는 다 레일로 구성을 했는데 냉장고장이랑 키 큰 장을 같이 구성하다 보니까 깊이감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반이면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가 뭔지 모르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서랍처럼 이렇게 빼면은 제일 깊은 곳까지 손쉽게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좋아요. 보통 인테리어를 하실 때 내부장 구성을 정말 고민을 많이 미리 하시면 좋은데 내가 평소에 어떤 식자재를 많이 쓰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많이 쓰는지를 분류화시켜서 인테리어 회사에다 알려주셔야지 나만의 맞춤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체크해 두시면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옆에도 또 팬트리장이에요. 이렇게 열면 아까 전에는 하나하나 개별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랍이었다면 여기는 문 하나를 열면 전체적으로 서랍이 도어와 이 선반으로 구성된 팬트리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햇반이라든지 이런 스팸, 시트콤 같이 이런 식자재들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고 또 요거는 다 칸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의 사이즈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이렇게 조금 다른 기능으로 2개를 넣어서 서랍 구성을 했어요. 이게 딱 봤을 때 근데 모델하우스처럼 너무 깔끔하잖아요. 깨끗한 공간이 예쁘게 유지가 되려면 지저분한 것들을 다 수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어 놓고 수납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아일랜드를 포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댁 같은 경우는 정말 빈틈없이 수납 공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와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가 싱크대가 있고 여기는 세탁실 들어가는 도어가 있었던 자리예요. 세탁실 베란다라고 하죠.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 공간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이 창문 하나를 과감하게 막더라도 수납 공간을 다 짜넣었어요. 사실 창문 1개 정도면은 환기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창문은 이렇게 키 큰 장으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폴딩 도어 시스템으로 한 번에 열리게끔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 도어가 막 여기저기 다른 방향으로 열리면은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한눈에 뭐가 들어있는지 딱 보일 수 있게끔 폴딩으로 구성해서 자주 쓰는 제품인데 아일랜드에는 차마 둘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고 이 밑에도 열리는 도어로 구성을 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면 로봇 청소기 자리가 있어요. 자주 쓰는 가전제품들을 적재적소에 빌트인 시킬 수 있게 처음부터 컨센트라든지 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밑에는 로봇 청소기, 이 위에는 또다시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열면 세탁기가 짠 이렇게 나와요. 세탁을 할 때 베란다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맨발로 들어오셔서 실내에서 간편하게 세탁하고 세탁기 시끄럽잖아요. 앞에다가 딱 도어 달아놓으면 시끄럽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탁기 설치하고 또 남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는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빌트인으로 핸디형 청소기까지 쓸 수 있게끔 여기 공간 마련해드렸어요. 이 댁의 고객님께서는 홈파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식탁 겸 아일랜드로 구성을 했어요. 여기서 1차를 즐기시고 이 메인 식탁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2차를 즐기는 거죠. 이 인테리어 프로젝트 하면서 시장 조사하면서 가구점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식탁을 보면서 한눈에 반해버린 식탁이거든요. 로쉬 보부아라고 하는 가구계의 명품 유명 회사의 제품인데 이 제품이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고객님의 니즈에도 맞았는데 이렇게 예쁜 확장형 식탁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구매하시면서도 본인 돈을 쓰시면서도 행복해 하셨던 그런 식탁이에요. 대표님은 항상 이렇게 가구까지 다 추천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인테리어만큼이나 홈 스타일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테리어 계획을 할 때 고객님의 전체 예산을 여쭤보고 모든 가구를 바꾸진 않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구들은 이 공간에 맞게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 이거 한 1,600, 7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식탁인데 연말 프로모션으로 1,000만 원에 득템했어요. 요 서 있는 이곳이 기존에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딱 도어를 열자마자 침대가 바로 보이니까 프라이버시도 조금 침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 열자마자 침대에 부딪히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도어를 철거하고 여기를 벽으로 막아버렸어요. 도어 두께만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수납장을 만들어서 수납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댁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자동급식기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자동급식기를 이 밑에 콘센트랑 같이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강아지의 식사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을 시키는 대신에 이 안방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될 때는 기존의 여닫이 도어가 아닌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닫을 수 있게, 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처음부터 문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레일도 아예 천장 속에다가 매립을 하고 완전히 열려 있을 때는 1대1로 벽이랑 마감될 수 있게 손잡이도 일부러 돌출되지 않는 이런 손잡이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문이 있고 이렇게 벽이 있었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동선과 뒤쪽으로는 안방에 딸려있는 파우더룸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이 벽 하나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일랜드 주방에서부터 이 안방 파우더 공간까지 완전히 개방시켜서 복도를 연장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복도 끝에 기존의 파우더룸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이 안방의 메인 출입구로 만들었는데요. 이 안방 들어오면은 왼쪽에 붙박이장, 정면에 침대, 가장 기본적인 안방의 레이아웃이잖아요. 근데 돈을 쓸 곳에 확실히 투자하고 아낄 곳은 정말 확실히 아껴드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합리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댁 같은 경우는 안방의 붙박이장이 사실 퀄리티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다만 인테리어 톤 앤 무드가 우리가 하려는 것과는 달라가지고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리폼을 해드렸어요. 멀쩡한 걸 또 버리는 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침대만 탁 놓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엄청 커다란 매트리스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바로 침대 옆에 문이 있다 보니까 이 침대를 창문에 끝까지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부 침실인데 한 분은 매트리스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잠자리에 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양쪽에 사이드 테이블을 공간에 딱 맞게 제작해드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게 침대 베이스를 짜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벽면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호텔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처럼 양쪽에서 어떤 분이든 끄고 킬 수 있게 이렇게 스위치를 마련을 이렇게 해드렸고 이 또 위에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예쁜 패턴의 벽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여기를 조금 엣지 있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팟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서 등을 양쪽에 각각 배치를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콘센트 급속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USB 콘센트와 일반 콘센트까지 해가지고 정리해드렸어요. 침대 프레임 가구도 거실에 있는 거랑 같은 재질인 거예요? 대형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간별로 마감재 계획을 좀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연출을 하는데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오히려 너무 많은 마감재를 썼을 때 이 집의 컨셉이 불분명해지고 산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큰 틀에 메인이 되는 마감재를 정해놓고 각 방마다 밸런스 조절을 해가지고 좀 무드를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인이 거실 주방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메인이 안방이라고 봐서 침대 헤드월을 딱 이렇게 블랙으로 엣지 있게 잡아놓고 나머지 벽면들은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구성을 해서 컨셉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포인트 되는 벽은 벽지예요. 네, 수입 벽지예요. 수입 벽지를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에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근데 이런 수입 벽지들을 좀 많이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비용이 안 비싸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좀 많이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인테리어 마감재에 비해서 좀 더 수공예적인 느낌 또는 회화적인 느낌을 집안에 가져올 수 있어서 커다란 그림을 걸어놓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독특한 포인트도 넣을 수 있어서 많이 추천드려요. 침실만 마루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공용부라고 할 수 있는 거실, 주방, 복도까지는 타일로 하고 방들은 다 마루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방들은 큰 가구들이 놓여지고 나면 바닥이 노출되는 면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거기를 다 타일로 깔아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감재가 일단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마감재가 어색하지 않게끔 톤을 잘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거실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손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레이아웃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변기, 여기 세면대, 그리고 제일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이 샤워 공간을 많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셔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오히려 정면에 보이는 이곳을 카운터 세면대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 욕실처럼 이렇게 딱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벽과 똑같은 타일을 사용한 타일 세면대가 있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면서 호텔 욕실 같은 무드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이 타일도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타일인데 이태리의 플로림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의 타일이에요. 거실에는 은은한 베이지 톤의 트레버틴 타일이었다면 욕실에는 그레이 톤의 트레버틴 타일을 사용해서 컨셉은 이어지지만 분위기는 확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무드로 은은하게 연출을 했고, 물론 천장에도 조명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는 거울장 위에 있는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적당한 조도로 연출을 하면 화장실 안에서도 끝까지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게끔 연출을 했어요. 호텔에서 보통 이런 세면대 많이 보셨을 텐데 수전은 벽에 매립시키고 타일 세면대 만들어 놓고 이 아래에 이 선반 하나를 두면은 평소에 바구니 같은 거 두고서 손님 오면은 쓸 수 있게끔 수건 같은 거 배치하기도 좋거든요. 여기는 거울에 분절선 없이 좀 시원해 보일 수 있게끔 플랫도어를 만들어 드렸어요. 위로 열리는 도어인데 거울이 위로만 열리면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가로로 열리게 이렇게 2개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서재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께서는 홈파티도 즐기지만 집에 손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 하나를 서재방 겸사겸사 게스트룸으로 꾸미기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일단 창가 쪽으로 공간에 꼭 맞는 제작 책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최대한 가려서 손님들이 사용할 때는 책장에 도어를 달아서 좀 프라이버시한 개인정보가 있는 여권이라든지 수첩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넣어둘 수 있게끔 책장을 구성을 해드리고, 기존에는 이 벽면에 붙박이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붙박이장 뒤로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붙박이장을 철거해드리고 여기에다가 도어를 달아서 팬트리처럼 깊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붙박이장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행어를 구성을 해드려서 커다란 캐리어라든지 안 쓰는 가구 같은 거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넣어두실 수 있게끔 이 공간까지 마련해드렸어요. 붙박이장 안에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붙박이장들은 규격이 60cm거든요, 깊이가. 그 뒷공간을 무시하고 60cm만큼만 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측하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나오거든요. 이런 히든 스페이스까지 활용해가지고 깊은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면 공간 하나를 더 얻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본업 모먼트로 돌아와서 저희 현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예뻐요. 특히 주방이랑 침실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부러웠어요. 고객님이 처음에도 호텔 같은 침실이나 뭐 라운지 같은 거실 공간을 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취향이 멋지게 반영이 되셔서 엄청 만족해하고 계세요. 고객님 여기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막상 호텔처럼 만들어놨는데 보기만 예쁘고 생활하기엔 불편하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제가 보이기에는 호텔처럼 보이는데 구석구석 수납이라든지 콘센트 배치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잘 계획해서 실제로 생활하기도 그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 있으면 자주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알라 포션. It's critical. Got me on my knees like I could never leave. My heart is feeling things atypical.